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코치 덕분이네입니다. 카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내가 원하는 카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이런 상상이 오랜 동안 지속되면 마침내 카페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카페를 할 것인가? 테이크아웃 카페, 디저트 카페, 브런치 카페, 베이커리 카페?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이걸 선택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제발 선택하지 마세요. 덕분이네 300개나 선택해야 한다면서 처음부터 선택하지 말라니 지금 장난해? 왜냐하면 이것은 카페의 운명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중요하니까 선택을 늦출 수 있을 때까지 늦추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초보 창업자분들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카페의 환상이 너무도 강해서 처음부터 카페의 종류를 정해놓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나가면서 자신이 정한 카페에 대해서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듣게 되면 귀를 막고 외면하거나 반대로 그 말이 뼈를 때리면 쉽게 좌절하고 맙니다. 수많은 시간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환상을 키워왔으니까요. 반면에 현명한 창업자는 카페를 한다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전부 열어놓고 공부하고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카페는 주변에서 누구나 쉽게 차리니까 만만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섬세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차리는 그 누구나는 쉽게 망하는 겁니다. 1년도 안 돼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이 선택은 가게 자리를 찾으러 가기 직전까지 미뤄두셔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하십시오. 어떤 공부냐 하면 전문가 시점에 공부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를 많이 다녀보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부지만 과목으로 치자면 수능에 있어서 체육입니다. 국영수와 같은 중요 과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초보 수준의 눈으로 둘러보는 카페는 정작 중요한 것은 캐치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이 반영된 판단을 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럼 어떡하냐고요? 카페 사장님을 만나야 합니다. 카페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커피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초보는 초보가 아닌 사람을 만나야 공부가 됩니다. 많은 고수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때가 옵니다. 눈이 트이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어떤 카페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카페 사장님도 만나야 하고 전문가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겠죠. 그리고 커피 공부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벌 거니까요. 모든 카페가 커피를 파니까 다 거기서 거기다 생각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커피를 모르는 사람들이 커피는 흔해서 경쟁력이 없다 생각하고 디저트나 베이커리에 내 카페의 운명을 걸곤 합니다. 디저트나 베이커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어디까지나 사이드 메뉴라는 의미입니다. 카페를 하는 우리에게 주 메뉴는 누가 뭐래도 커피인 거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커피를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학원에 가서 2급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유튜브나 책을 보고 혼자서 독학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말할 것 없이 그야말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덕분이네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할까 합니다. 그것은 개인 과외를 받는 방법입니다. 왜 수능 공부를 해도 학원보다는 과외가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더 낫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5년 이상 된 카페를 찾아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 카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내공이 상당하다는 반증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장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카페를 창업할 계획이 있는데 커피를 배우고 싶다고요. 들어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다른 곳을 더 찾아보든 계속 찾아가서 삼고초려를 하든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 교육비는 200만 원 전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과외 선생님을 찾았다면 커피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메뉴까지 전부 다 배우는 겁니다. 스무디, 에이드, 주스, 티 전부 다요. 이런 곳에서 배우는 것은 특별한 교육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말고 그 선생님이 하는 커피를 비롯한 모든 메뉴를 마스터할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과외 선생님과 친분이 쌓이고 나중에 내가 카페를 오픈하고 나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카페 창업자에게 너무도 중요한 커피 공부, 여러분은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하실 건가요? 보통의 초보 창업자들은 내가 준비한 돈에 맞춰 평수를 결정합니다. 또는 내가 가게 자리를 찾아 나서는 그 시점에 나온 부동산 물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매장이 있으면 그 매장의 평수가 바로 내 카페의 평수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평수는 내 카페의 종류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 첫 시간에 들려드린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공부를 마스터한 후에 하기로 한 것 말입니다. 이렇게 미뤄두었던 카페 종류에 대한 선택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거기에 맞는 평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공부하고 카페의 종류를 정하고 그러고 난 뒤 평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평수를 선택할 때는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크다고 좋고 작다고 나쁜 게 아니란 사실을요. 카페는 종류에 따라 최적의 평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수에 따라 가격도 결정되죠. 그래서 카페의 종류, 평수, 가격이 한 묶음입니다. 이 정도 알고 평수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테이크아웃 카페는 7평 전후가 최적입니다. 아메리카노 가격을 3,000원대로 받으려면 20평 전후는 되어야 합니다. 스타벅스 가격의 매장형으로 승부를 보고 싶다면 평수는 최소 4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야외 카페는 바닥 평수 60평을 넘는 게 좋고 동네 카페는 20평대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테이크아웃 카페가 10평을 넘게 되면 테이블을 놓아야 하고 그 테이블은 오히려 운영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동네 카페는 사장이 1인 운영을 메인으로 하고 바쁜 시간대에 알바를 쓰는 게 대부분인데 10평대는 경쟁력에서 밀리고 30평대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야외 카페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인데요. 야외 카페의 태생이 원래 대형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인력이나 운영비 규모가 있습니다. 또 야외 카페는 주말이나 휴일에 손님이 확 몰리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보다 작으면 주변 카페에 비해 경쟁력도 뒤처질 뿐만 아니라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 최대 매출을 뽑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렇듯 카페의 평수는 내가 결정한 카페의 종류에 따라 선택해야 하고 평수에 따른 가격의 상관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 카페의 평수,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은 몇 평인가요? 자리를 찾기 전에 예산을 미리 결정하는 것은 나중에 부동산이나 인테리어, 그리고 커피 머신 업자의 영업에 휘둘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초보 창업자일수록 자기 확신이 없어서 업체의 말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알아보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없기에 자기 확신이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초보 창업자의 함정이요 굴레라고 덕분이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있어 고집은 백해무익이지만 초보 창업자에게 예산만큼은 자기 고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싸게 책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싸야지 무조건 싸게만 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진짜 싸구려 매장이 돼서 전체를 잃는 우를 범하게 되니까요. 쓸 곳은 표가 나게 쓰고 쓰지 않을 곳은 철저히 아끼는 전략이 필요한 예산 짜기가 되어야 합니다. 덕분에 내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 부동산을 정하고 인테리어를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카페의 종류와 평수에 맞는 적정 예산을 알고 그 적정 예산에서 내가 얼마나 더 줄일 수 있는지를 파악한 뒤 창업 비용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한 예산이 내가 가진 돈을 초과한다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돈이 준비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적정 예산은 얼마일까요? 우선 부동산 비용은 각 지역의 경제 수준과 입지에 따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논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비용을 제외한 순수 창업 비용은 업체와 인부의 가격과 수준이 전국적으로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덕분이네는 20평 기준의 5천만 원 전후의 예산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셀프로 발품을 팔고 몸이 좀 고생하면 이 이하로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프랜차이즈를 하신다면 2배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카페 창업을 할 때 돈이 비중 있게 들어가는 곳은 3가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 부동산 비용, 둘, 인테리어, 셋, 기계 장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비용을 논외로 하면 인테리어와 기계 장비에 큰 돈이 들어갑니다. 인테리어는 업체에 맡기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반셀프로 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납니다. 당연히 반셀프가 적게 들죠. 기계 장비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커피 머신의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납니다.
같은 이태리제 커피 머신이라도 요즘 국민 머신이라 불리는 심의 경우 300만원 전후로 살 수 있는 반면에 1000만원, 2000만원을 호가하는 머신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3000만원이 넘어가는 머신들도 있죠. 자,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예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이 정해놓은 틀로 예산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예산 말이죠. 당신의 예산, 최선의 선택은 얼마인가요? 예산을 정하고 카페 자리를 찾으러 다니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양도양수 창업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곤 합니다. 카페를 하던 곳이라 인테리어도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고 기계 장비 또한 다 구비되어 있죠. 거기에 양도양수금, 즉 권리금이 내가 책정한 예산보다 훨씬 쌉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새로 카페를 만든다고 해도 이보다 더 잘 차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까지 싸니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전에 사장은 망했지만 내가 하면 왠지 잘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사장은 게을렀지만 나는 부지런하니까. 전에 사장은 감각이 올드했겠지만 나는 세련됐으니까. 미리 생각해 두었던 마케팅 전략까지 고려해 본다면 왠지 내가 하면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가게를 차리고 처음부터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되거나 수지가 안 맞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해보지 않고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미 그 가게가 카페로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의미냐면 인테리어를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주인이 바뀌고 카페 이름이 바뀌었다 해서 손님들은 새롭게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즉 망한 가게의 적자를 내가 고스란히 떠안고 한참을 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잘 되는 가게는 양도양수로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나오기 전에 누군가가 채갑니다. 설사 주인이 급한 사정이 있어서 급매로 나올 경우에도 분명 잘 되는 가게는 내가 신규로 창업할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줘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양도양수 창업은 매출이 한풀 꺾였거나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카페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만 환상에 젖어 착각하고 있을 뿐인 거죠. 물론 양도양수로 돈을 버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행이거나 꾼들의 계산으로 가능해집니다. 초보 창업자인 여러분이 양도양수로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거죠. 망한 자리를 들어갈 때는 업종을 바꿔서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손님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전달해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요. 창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나라면 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내가 좋은 쪽으로 합리화시켜 끌고 가지 마세요. 내가 손님이라면 이 카페를 찾을 것인가? 이걸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양도양수의 수익 구조는 계산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확히 나온 그 카페의 매출과 순이익이 내가 해도 그와 똑같은 최고 매출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내가 하면은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담지 마세요. 당연히 상대 또는 소개하는 사람이 숫자를 속이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정글과도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래저래 함정이 많은 것이 양도양수 창업입니다. 자, 여러분의 카페 창업, 양도양수가 당신의 최선의 선택입니까? 카페를 하기로 마음먹고 부동산 자리를 찾아다니다 보면 어떤 게 좋은 자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자리는 누가 봐도 좋은 자리고 그곳은 권리금과 임대료가 높습니다. 초보 창업자에게 그런 큰 금액은 부담스럽기 마련이죠. 그래서 예상 창업비에 맞는 고만고만한 물건을 찾아다니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 같고 어디를 골라야 할지 모르는 소위 멘붕 상태가 오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덕분이네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얘기지만 결론은 월세입니다. 월세가 싼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초보 창업자분들은 월세 중요성을 잘 모르십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월세가 90만원입니다. 덕분이네 월세 공식에 따라 월세를 3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나온 30만원이 내가 하루 동안 올려야 하는 매출입니다. 개인 카페들이 올리는 매출 중에 20만원에서 30만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 말은 30만원은 가능성이 있는 매출이란 얘기죠. 반면에 월세가 150만원이라고 해보죠. 3으로 나누면 하루에 팔아야 하는 금액은 50만원이 됩니다. 하루 50만원이면 좀 빡센 느낌이 드시죠? 월세가 180만원이면 하루에 60만원을 팔아야 하고 월세가 210만원이면 하루에 70만원의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어떠세요? 월세 몇십만원의 차이가 그냥 몇십만원이 아닌 이유를 아시겠나요? 월세의 무서움을 알고 민감해 하셔야 합니다. 물론 목 좋은 A급지가 좋은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카페의 수익 구조 그리고 경험이 없는 초보 창업자의 핸디캡을 감안해보면 A급지는 결코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권리금과 월세가 높은 A급지는 경험과 자본이 탄탄한 꾼들의 리그입니다.
당연히 월세가 싼 자리는 유동인구가 적고 낡은 건물일 수 있습니다. 차려놓고도 한동안 손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화된 컨셉을 도출하고 창의적인 인테리어 아이디어와 특별한 메뉴들을 보강해서 유니크한 카페를 만들어낸다면 분명 승산이 있습니다. 요즘은 SNS의 시대이고 찾아오는 시대입니다. 무권리 매장이나 권리금 1천만 원대의 매장을 찾으십시오. 월세가 싼 곳을 찾으십시오. 3으로 나눠서 나온 금액이 하루에 충분히 팔 수 있는 금액인지를 판단하십시오. 그런 점포들 중에서 외관이 특이한 곳을 찾으십시오. 감성이 살아날 만한 그런 외관 말입니다. 말 그대로 카페하기 좋은 자리죠. 결국 좋은 자리란 월세 싸고 외관이 특이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유니크한 소프트웨어를 채워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몫이 좋은 자리가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카페 자리에 대한 최선의 선택.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카페를 하려고 부동산을 알아보다 보면 빈 점포를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 권리금이 붙어있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덕분이네는 초보 창업자의 경우 무권리거나 1천만 원 이하의 권리금 매장을 계약하라고 권합니다. 권리금의 개념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그 가치를 파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에는 바닥권리, 시설권리, 영업권리가 있습니다. 바닥권리는 그 상권이 좋은 상권이니까 웃돈을 쳐달란 얘기고, 시설권리는 내가 인테리어도 하고 기계도 갖다 놨으니까 그 값어치를 쳐달란 얘기고, 영업권리는 현재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순이익의 1년치를 달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모두 옛날 상권의 옛날 개념들일 뿐입니다. 현재의 상권의 상황과 맞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죠. 요즘 좋은 상권은 따로 없습니다. 좋으면 뭐랍니까? 임대료가 좋은 거에 비해 턱없이 비싼데요. 인테리어는 철거할 때 돈 주고 버려야 하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바닥권리와 시설권리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치가 없습니다. 업종과 그에 맞는 특수한 기획에 따라 이 두 권리금을 주고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꾼들의 영역입니다. 초보 창업자가 이런 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인정할 수 있는 권리금은 오직 하나, 영업권리금 뿐입니다. 업계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매출이 깡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게는 무조건 장사가 잘 되고 볼 일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매장이 초보 창업자에게 돌아갈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영업권리금은 1년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런 매장의 권리금은 이를 크게 웃돌기 마련입니다. 순이익 500만 원 이하는 영업권리를 운운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영업권리금이 붙어있는 매장은 매출이 높은 편이고, 그로 인해 권리금액 또한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금액이 초보 창업자가 핸들링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덕분이네는 초보 창업자분들에게 무권리 매장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발상을 전환해서 권리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권리금을 받는 사람이 되어보자는 거죠. 당연히 좋은 자리보다 상황은 열악할 것입니다. 단점을 극복해 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면, 영업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무권리 자리를 계약해서 권리금을 받고 나오는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렵다곤 하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높은 권리금과 월세를 주고 차린 매장보다는 가능성이 더 있다 하겠습니다. 아직도 권리금 있는 매장은 좋고 없는 매장은 위험한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권리금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당신의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일부 창업자분들 중에서는 부동산 중개소에 주는 중개비가 아까워서 직접 계약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점포 계약을 여러 차례 해본 경험이 있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직거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초보 창업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계약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무조건 이기는 게임입니다. 체크할 것도 많고 힘겨루기를 해야 할 상황도 생깁니다. 건물주는 대부분 초보 창업자보다 부동산 지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볼 줄 모르는 초보 창업자가 어떻게 부동산 베테랑 건물주를 상대로 좋은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권리금이라도 있으라 치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전 임차인과 권리계약을 해야 하는데 보통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서 벌어질 돌발 상황을 미리 체크해서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한데 초보 창업자가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는 힘듭니다. 무엇보다 사기를 당할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시겠지만 덕분이네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더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약서 조항을 살펴보면 초보 창업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 현수막을 붙이고 직거래를 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근처 부동산에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개 수수료는 몇십만 원 정도로 쌉니다. 계약만을 대행하기 때문이죠. 부동산을 고르실 때에는 그 동네에서 오래된 곳을 선택하십시오. 오래된 부동산은 그 동네의 상가 건물에 대해선 쭉 꿰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맺은 인연은 내가 가게를 뺄 때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간혹 어떤 초보 창업자분들은 가게 위치나 모양만 보고 내부 시설은 확인도 안 한 채 덜컥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점포가 카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기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 전에 내부 시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 카페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에서 말씀드린 바 있어 최선의 선택에서는 간단히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정화조 용량. 모든 건물마다 갖추어야 할 정화조 용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다가요? 시군, 구청, 위생과에다가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약하려는 점포가 이미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이라면 확인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판매업, 즉 휴대폰 가게나 옷가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꼭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전화 한 통 넣으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급배수 시설. 내가 계약하려는 점포 내에 급배수 시설이 없다면 계약 전에 건물주에게 얘기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계약한 뒤에 요청하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사비를 들여 건물주를 위해 급배수 시설을 만들어 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급배수 시설 꼭 확인하세요. 셋째, 전기 승합. 대형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카페가 10에서 15kW 정도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보통의 업종보다는 전기를 많이 쓰는 편이죠. 그래서 승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듭니다. 보통 200만 원 내외지만 전기선로가 깔려 있지 않는 경우라면 부담될 정도의 비용이 나오곤 합니다.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셔서 내 창업 예산을 의도치 않게 벗어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카페할 점포를 고르셨다면 계약하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려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출구, 엑시트 전략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일 계약하는 카페가 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초보 창업자는 실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창업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열의 9이 망하고 그러한 실패를 인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짧습니다. 즉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이 순식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의식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멘탈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패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밖이 아니라 안이 무너지면 그땐 정말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 전 출구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자가 나고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망했다는 기준을 나 스스로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거죠. 100만 원이 넘는 적자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망한 거다. 8개월이 지나도 흑자가 200을 넘기지 못한다면 가게를 넘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우물쭈물 하는 것은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했을 때 스스로 빠져나갈 기준을 만드는 것, 그것이 엑시트, 출구 전략입니다. 그렇게 가게를 뺀다면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입니다. 그러면 총 창업비 대비 손해보는 총 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기에 대한 구상도 미리 해보는 겁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무조건 덤벼들어 창업하는 것은 너무도 무모한 행동입니다. 최악의 경우까지도 미리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창업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듯이 상가에도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법을 모르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보 카페 창업자분들은 대부분 법에 대해 친숙하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법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왠지 불안해지고 그렇죠. 덕분이네도 그랬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복잡한 거 많은데 다 차치하고요. 이것 2개만 꼭 지키도록 하자고요.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 이사하고 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나요? 바로 전입신고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가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건물주가 바뀌거나 할 때 안 쫓겨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하면서 뭘 하죠? 그렇죠. 확정일자를 받죠. 상가도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날 바로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상가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세무서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했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